네, 안녕하세요. 아저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가치 투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가치 투자를 하던 사람이었고, 원래 좋은 회사에 이렇게 투자하는 걸 선호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향이 바뀌게 된 건 어쩔 수 없이 시장이 하락세로 가게 되었고, 그 하락세를 이길 수 있는 매매법이란 존재하기가 어렵다라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서는 단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가치 투자를 성공하려면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시장의 안정성입니다. 시장의 안정성. 시장이 안정적이면 사실은 그냥 바닥주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가요. 그냥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 정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주식 경험이 없으시고 아직 이제 뭐 짧게 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오래 했다라고 하지만 뭐 기법을 갈아타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안 되니까 또 저것도 해봤다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그냥 저처럼 수년 동안 차트만 보면은 그냥 답이 나와요. 그냥 이게 답이 나와요. 이제 그 답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큰 흐름에 있어서는 모든 고수들이나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다시 이야기하지만 시장의 안정성이에요. 자, 우리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차트예요. 그럼 시장의 안정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최소한 1년 정도 보합권으로만 가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보합 이제 박스권이거든요. 깊게 중간에 파인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이 시점에는 급락 나오면서 이제 좀 부담이 많이 커요. 부담이 있어요. 이때만큼은 있긴 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 당시에 주었던 그 압박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의 압박이 더 세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경제의 직격탄을 날릴 수 있을 만한 위기를 품고 있는 악재가 현재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매출이 반토막 나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이거는 정말 눈앞에 있는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좀 안 알아보면은 미국과 중국끼리 뭐 싸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거시 경제로만 봐도 중국과 한국과의 그 경제 그 밀접도가 굉장히 깊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매출 반토막이라는 건 우리나라 물건을 중국이 사들이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피 터지는 싸움이 계속될 경우에는 미국에도 팔아야 될 물건이 안 팔리는 게 현실이고요. 쉽게 말해서 삼성 스마트폰이 나와요. 근데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자국 회사를 더 밀어줄 가능성이 있겠죠. 애플이라든지. 그러면 한국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약간 소모품도 있고 약간 사치품의 느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 먹으면 사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배터리만 교체해주면 그냥 오래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너무 멀리 가버렸고. 자, 아무튼 지금의 위기는 이전의 위기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 시대에 이 시절에 가치 투자로 해서 돈을 벌기 정말 좋은 시점이었고 이후로 주가가 좀 힘든 시기를 또 역시 보내긴 했지만 또 탄력 있게 금방 올라와주는 또 다시 박스권으로 가주는 이런 그림이 또 그려졌었기 때문에 이때 역시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만 조성이 돼도 가치 투자는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이 다음에 이제 이거 시장 얘기 끝나고 다음에 가치 투자 어떻게 할지도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참 최근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참 안 좋은 시기에 들어오신 거 확실합니다. 2018년도 고점을 찍은 뒤로부터 계속 하락 추세, M파형 강한 하락으로 때려받고 있어요. 거의 반토막은 아니지만 거의 뭐 마이너스 40% 이상 발생한 정말 힘든 시장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치 투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왜냐면 가치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요. 소액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소액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름 비중을 좀 실으면서 그 회사가 어차피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는 뭐 부담 없이 하는 그런 매매가 사실은 아니에요. 단타가 오히려 돈을 회전시켜서 적은 금액으로 이제 수익금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한 종목에 거는 기대 수익금이 더 크기 때문에 비중을 실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그렇게 비중을 실는 현실 속에서 지금과 같은 대외적인 악재에 압박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를 보유하고 홀딩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더 안 받쳐주는 겁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전쟁 리스크나 차트상으로 보합권을 가는 움직임이 아직도 나와주지 않으면 가치 투자는 지금도 불확실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치 투자를 하고 어떤 종목에 묻어두고 이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가치 투자를 성공하려면 지금이 아닌 것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제 말이? 그러니까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당장 내가 어떤 종목을 보고 쇼핑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 사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을 정말 오랫동안 하고 기회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사지 않아요. 주식을. 지금 같은 시기에 사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산다라고 한다면 손절을 어느 정도 라인을 짧게 잡아 놓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고서는 하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제 말이? 더 깊게 파이거나 어떤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보합권으로 갈 때 그때 주식을 주워 담기 시작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때 차트도 많이 내려와 있을 것이고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더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를 성공하시려면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언제가 될 거냐? 자, 농담으로 하는 말은 아니고 그럼 언제가 될 거냐? 일단 이제 글로벌 증시의 거품이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미국 증시부터 먼저 빠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 증시가 빠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아직도 빠진 것도 아니에요. 미국 증시가. 근데도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현재 상황을 유지해주면 좀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한국 증시도. 근데 빠지는 순간이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전에 큰 폭으로 빠졌던 1000포인트까지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제가 예상한 것처럼 지금은 근데 사실 좀 멀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1500포인트부터 빠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치 투자를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닥이 다져진 차트, 그래도 위기 속에서 매출이 계속 발생하는 차트 위주로 접근을 해서 계속 돈을 평단을 낮춰가는 전략이 이때부터는 먹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당연한 거예요.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위기의 근본이 한국에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한 번의 조정을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은 안 되냐? 지금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만약 지금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냐면, 제 기준으로는 한국 뉴스에 1금융권, 우리나라 1금융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기사가 뜨면은 그때는 정말 우리 국내에 경제 위기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확실한 손절을 해야 됩니다. 더 빠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빠집니다. 주가. 그 은행권이 이제 보통 금융위기는 은행권이 위기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더 빠져요. 쭉쭉쭉쭉쭉 더 빠집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꾸 빠진다는 얘기만 하는데, 자, 그 더 빠지는 타이밍에서 손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차트로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 얼마 전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차트들 누구나 다 볼 줄 아는 거니까, 지금 이제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2,000원이 최종 그 저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기준에 맞춰서 매매하면 간단해요. 그냥 이 기준에 맞춰서. 만약에요,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여기 가격 이탈할 수는 있어요. 한번 일시적으로. 근데 이탈했는데 일주일 이내에 올라와 준다? 그럼 들고 가도 돼요. 일주일 이내에 올라와 주면. 근데 올라와 주지 못하고 계속 흘러가는 분위기면, 흘러가고 있고 이제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인다고 한다면 손절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한 말 잠깐 정리할게요. 가치 투자는요. 90% 이상은 이제 90% 이상은 시장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시장에 받쳐줘야 세력들도 또는 다른 외인 기관들도 돈을 신나게 부어버리는 거예요. 한 종목에다가. 근데 우리 최근에 좋은 사례가 있었어요. 모나미 한번 볼게요. 모나미. 자, 이 종목이 이제 그 반일 감정 테마주로 올랐던 종목이죠. 반일 감정. 제가 날짜를 좀 뒤로 하고 있었네요. 자, 반일 감정 때문에 뭐 불매 운동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입니다. 자, 이제 하락 장세에서는 대부분 지금 모나미나 이 차트 제외하고는 나머지 차트는 다 밑으로 내려박았습니다. 많은 차트가.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하락 장세에서 이와 같이 유일하게 수급을 받아서, 그러니까 수혜주라고 하죠. 수혜주 형태로 테마주로 잡혀서 올라간 애들은 정말 내가 10종목을 매수하면 그 중에 한 개가 걸릴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률은 굉장히 낮은 확률이다라는 거예요. 가치 투자를 하는데 모나미가 올라갈 가능성을 두고 있다. 이게 반일 운동으로 테마가 터질지 안 터질지 어떻게 예측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시장이 좋으면은 이와 같은 테마가 계속 돌아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도 이런 테마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는 게 맞아요. 그걸 노리는 게 맞아요. 근데 시장이 안 좋고 계속 꼬꾸라지면, 지금 모나미는 그랬지만 같은 시기에 다른 차트들을 좀 보자고 한다면 이렇게 계속 밑으로 파여서 이거 오늘 상승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밑으로 파여서 계속 내려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차트들이요. 네, 다 내려가는 형태를 취하게 돼요. 하락장 때.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하락 장세에서도 테마에 잡힐까 말까,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10%의 확률도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 수 있는 거냐면, 시장이 하락일 때 제가 가치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엄청 했어요. 전 종목을 다 봤어요. 차트를 통해서. 근데 만약에 10개를 어떤 기준으로 놓고 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개 정도가 이제 가격을 지켜주거나 오르지, 나머지 9개는 다 내려박습니다. 밑으로. 다 내려박아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가치 투자에 대한 시장의 불확성에 따른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현실을 제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락장 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전 차트를 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차트 얘기로 자꾸 차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가치 투자는 그럼 어떤 식으로, 시장이 안정권에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매출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매출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박스권을 유지하는 종목을 무조건 찾아야 돼요. 박스권을.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 투자가 나는 이 회사가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오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유형의 차트를 가치 투자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전에 그 급등이 나오기 전 있죠. 급등이 나오기 전에 가격이 이 회사의 원래 가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900원, 700원 이 정도인데, 현재 매출이 늘어났다고 하면 여기서 더 올라가긴 해요. 더 내려가지는 않고. 근데 이 우리 기술 투자라는 차트가 이전에 1000원 밑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회사의 가치가 원래 1000원짜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갔죠. 이 주식은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1000원 근방으로 와요. 원래 자리로 찾아오게 돼요. 이때 올랐던 이유는 왜 올랐죠?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하니까 여기가 뭐 이렇게 거래소랑 연관이 있어갖고 막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막 사고 하다 보니까 거품이 조성돼서 올라간 거지 이 회사의 가치가 좋아서 올라간 게 실질적인 가치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유로 만약에 1,000원 밑에 있을 때 이유로 이때보다 매출이 뭐 2배 정도 좋아졌다. 그럼 2,000원이죠. 이해되시죠? 2배 정도 좋아졌다. 그럼 2,000원이죠. 이게 어떻게 계속 5,000원, 6,000원 유지합니까? 그죠?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주가 뭐 활성이 돼갖고 테마 받아갖고 올라가면 돼. 그것도 또 거품으로 올라가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차트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전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제외해야 돼요. 제외. 계속 조정 중이고 세력이 다 주가를 올렸다가 버리는 포지션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네이블은 어때요? 네이블 같은 차트가 큰 폭으로 위로 올라간 적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이런 회사 차트를 반으로 딱 잘라서 그죠? 여기 이제 박스권 누르고 반으로 딱 잘라서 이 반의 밑에 가격에 있을 때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하면요. 거의 성공해요. 90% 성공합니다. 가치 투자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거를 이제 얼마나 더 자세하게 볼 줄 알게 되고 이거를 또 실천까지 하면서 경험을 쌓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경험을 쌓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개념과 접근 방법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같은 관점으로 박스권을 그으신 다음에 이 박스권 밑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하세요. 또는 이제 대외적인 악재가 없다. 매출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더 뭐 평단을 더 낮추면서 보유 전략으로 가거나 아니면 계속 냅둬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가치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차트는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이 주식이 그동안 반영했던 가격 대비 가장 낮게 형성이 됐을 때 정말 간단하게 기본적인 어떤 매매 트렌드를 쫓아서 하는 거죠. 예, 이건 누가 가르쳐 주긴 해야겠죠. 예. 이건 뭐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책 아무거나 봐도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앞서 먼저 선행하는 건 뭐죠? 증시예요, 증시. 이건 제가 어마어마하게 검증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하락장에서도 가치 투자나 스윙 투자로 수익 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엄청 했어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 가치 투자나 스윙 투자의 어떤 돌파구를 찾으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시장을 이기는 가치 투자는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무조건 결론이에요, 저는. 그게 제 머릿속에 완전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데미지가 아직 정확하게 꽂혀서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반영되면 한국 증시는 더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 폭락으로 이어지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뒤부터 매수할 타이밍이 됩니다. 당장 매수하면 안 돼요. 한 6개월 정도 텀을 갖고 그 뒤에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돼요. 그게 적절한 저가 포지션이 아마 될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그 중에서 매출 나오고 박스권이었던 종목, 박스권이면서도 하단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뭐 시가총액을 볼 수 있는 거고, 유통 물량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테마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는 후에 얘기죠. 후에. 제일 큰 그림은 이거예요. 시장, 차트, 가격. 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하고 싶으면 손절 가격은 잘 지켜서 해라. 요게 저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 투자만큼 사실 조금 추상적인 것도 없긴 한데 가치 투자로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좀 가치 투자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수익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최소 뭐 3년에서 4년 정도는 좀 경험이 쌓여야 그 뒤부터는 가치 투자하실 때도 비중을 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가치 투자가 사실 가장 쉬워 보이지만 좀 실제로는 또 어려운 게 또 가치 투자예요. 제가 이렇게 다 해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보다 보니까 마음 편한 거는 좀 가치 투자가 마음이 편한데 또 지금 것처럼 시장이 안 좋으면 전혀 이제 손대기가 어려운 게 가치 투자다. 그럼 단타는 뭐냐? 단타는 시장이 좋든 말든 그냥 내가 수급이 몰린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락장 때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 역시도 계속적으로 주식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 보니까 도전이죠, 도전. 주식을 하고 그렇게 목표를 이루고 싶은 저도 열망이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침 타이밍 이제 강의 끝내라고 접속이 끊겼네요. 영문. 네, 말이 길어졌네요. 자, 제가 잘 설명한 건지 모르겠어요. 네, 나중에 혹시나 제가 이거를 또 추가로 그 라이브 강의 때나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